2020년 한국철강산업과 2021년 전망을 맡은 스틸데일리의 손정수 국장입니다. 2020년 한국철강산업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제품별로 시황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 이후에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한국 철강산업과 이슈, 특히 철강 수요와 수익성, 그리고 2019년 이후 이어진 구조조정과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한국 철강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품별로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이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국의 철강 수요 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8월까지 자동차 생산은 16.3% 줄었고 조선 건조는 12.2%, 수주는 56.3% 감소했습니다. 주요 산업 중에서 건설만 지표가 소폭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최대 철강 다소비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에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자동차 공장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부품 조달 체계가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공장에서도 벌어졌는데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 공장은 5월에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일단 신차 출시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동차 생산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344만 대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내수는 2.1%, 수출은 29.7%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선은 부진의 더 깊은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신조선 발주량이 뚝 끊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전년 대비 64%나 신조선 수주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조선 수주 감소로 상당 기간 동안 조선용 강제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산업인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때 일부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자동차처럼 밀집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공사 차질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에 활기를 띄웠고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가전은 코로나19의 수혜를 일부 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프리미엄 가전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이러한 백색 가전의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철강 제품의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한국의 철강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악재가 한창이었던 2월에서 4월까지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에서 15% 줄었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감소폭이 2.1%로 둔화됐습니다. 8월까지는 누계 조강 생산량은 4,380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8.7% 감소했습니다. 조강 생산량 감소에는 포스코의 광양 3고로 합리화와 화입 지연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광양 3고로는 5월에 개수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자동차 중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례적으로 화입을 늦췄고 7월 10일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경기에 민감한 특수각, 특히 세아베스틸은 6월에서 7월 기간 동안 2, 3주씩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는 등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유례없는 조강 생산 감소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7월 이후에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도 많지 않아서 한국의 철강 시황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수요의 부침만큼이나 철강 제품 가격도 큰 변화를 보였는데 아래 왼쪽 차트는 국산 열원과 철근, 오른쪽은 중국산 열원과 중국산 철근의 한국 유통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철근은 코로나19 영향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가격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철근 가격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3월부터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연중 최고 가격인 67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맞춰 중국산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수선한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던 것은 1분기 수익성 악화로 고전한 제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감산을 기반으로 할인을 줄이고 원가 반영을 위해서 가능한 수준까지 철근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익 구조를 안정시키겠다는 철근업계의 의지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열연강판은 코로나 확산과 함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에 65만 원 정도 거래됐던 열연강판 가격이 5월 말에는 60만 원으로 떨어졌고 가격이 8월 쯤에서 빠르게 회복된 것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연원료 가격이 올라 원가 압박이 커지자 열연강판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어떻게 됐는지 고로, 전기로, 냉영 단합 그리고 강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감소에 대한 부담과 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철강사마다 수익성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현재 떠오른 상태인데 영원히 적자를 보지 않을 것 같던 포스코가 2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1,085억 원 적자를 냈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8%로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력인 자동차용 강판 판매가 급감하면서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포스코의 2분기 판매량만 놓고 보면 776만 톤으로 지난해 2분기에 98만 4천 톤 줄었고 11.3%나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는 2,619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으며 4%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소 분기에 1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 8, 9%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현대제철은 봉이역류 시장에 선전을 하면서 이익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긴 한데 대체로 손익분기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액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반기 부진의 골이 심해 올해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4% 정도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5%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영광류 상황은 좀 다른데 차트에서 보시듯이 전기료 업체인 대한제강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에 머물렀던 대한제강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2분기에는 10.4%까지 늘었고 비수기인 3분기에도 8.6%를 기록하는 등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8에서 9%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철근 제강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요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감산을 통해서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강사 이익에 부담이 됐던 할인도 사라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연 단합은 고로사와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하자 내수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수입시장에서도 싸게 여론코일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롤마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KG동부제철의 경우 올해 상반기 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4.6%인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 1.2%보다 4배가량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5% 정도를 잡고 현재 이익 향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연 단합의 경우 최근 열연코일 수급이 타이트해진 데다가 포스코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냉연업체들은 올해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과는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부진한데 열연코일 가격이 올랐지만 제품 가격에 더디게 반영되고 있고 고객들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수입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간사들은 코로나19까지 퍼지면서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투자와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은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진행됐습니다.
판주리에서는 동부제철이 KG그룹에 인수됐고 그 KG 동부제철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냉연에서 박판업체인 대양금속도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최대 일반 형광 생산업체인 한국특수형광도 매직홀딩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재무구조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창입니다. 특히 컬러강판 투자를 시작하는 등 20년간 미뤄두었던 성장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특수형광도 매직홀딩스에서 성장 전략으로 70만 톤급 철근 아병기를 새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엘리사와 설비 계약을 맺고 변신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YK 스틸 인수에 철근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야마토 고교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대한제강에 매각을 하면서 이루어진 인수합병입니다. 대한제강은 YK 스틸 인수에 철근 분야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향후 3년 내에 부산 공장을 폐쇄하고 당진 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근 시장이 3강 체제로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제철이 수건이 H형광 투자를 올해 시작을 했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DK동신도 컬러강판 설비를 신규로 가동하거나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철강업계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럭스틸, H코어를 넘어서 포스코가 건자재 시장에서 이노빌트라는 신개념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솔루션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이외에도 세아창원 특수강이 공구강 분야에서 듀라, 두맥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비대면 영업, 브랜드 마케팅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올해 철강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은 전 제품에 걸쳐서 모두 감소했는데 제강은 8.7%나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제품 역시 자동차 관련 제품들인데 특수강 본강의 생산이 25.9%나 줄었고 판재료 중에서는 아인도 강판이 12.5%, 컬러 강판이 13.6% 줄었습니다. 국내 판매는 역시 특수강 본강이 25% 감소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 강판 16.4%, 냉연 광폭 15.3%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9월까지 5%가 줄었습니다. 역시 특수강 본강이 33.2% 감소했고 아인도 강판 15.7% 줄었습니다. 수입은 27.3% 감소했습니다. 본경광류가 30.3% 줄었고 판재료가 21.4% 감소했습니다. 열연강판이 20.4% 줄었고 철근도 48.6%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중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9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은 46.6%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28.8%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한 결과 철강주 수요가 증가해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소비 시장이 엉망이 되었지만 수출은 우려보다 감소가 덜했고 수입은 크게 줄어 그나마 한국 철강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한국 철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한국 철강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가, 중국의 철강 수요와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국의 철강 시장에 대해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제품상은 어떤지 그리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철강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인가, 분쟁이 완화된다면 한국처럼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교역이 활기를 띨 것인가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철강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수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중국이 올해처럼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한국 철강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이 점차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각국 투자가 확대된다면 철강 시장도 점차 활기를 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부담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혹은 제로 성장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CO2와 같은 환경부재 문제도 여전히 철강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철강 생산량이 증가에 따른 철강 연료료 가격도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2022년은 정도 되어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고 수요 산업별로 본다면 올해 부진했던 자동차 생산이 약 7%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가전은 5%, 건설 투자는 2%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내년에도 5% 감소의 부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해보다 약 5% 안팎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2020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큰 폭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내년 주요 기업의 사업 계획에서도 드러나는데 올해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약 3,4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포스코는 3,400만 톤 정도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판재료는 5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가전용 판재료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재료 대표 품목인 여름 코일의 국내 수요는 3천만 톤 초반대로 떨어지겠지만 내년에는 3,200만 톤대 중반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18년에 3,460만 톤이나 2019년에 3,350만 톤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소 수준인 680만 톤 정도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건은 중국산이나 일본산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중국산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봉연강유는 철근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022년까지 철근 수요가 계속 줄어서 900만 톤 전후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800만 톤대 진입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집행도 늘어나면서 건설 관련 지표, 특히 건축 허가 면적, 건축 착공 면적,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근 소비도 올해 그래서 950만 톤에서 980만 톤 정도에서 내년에는 1000만 톤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20-30만 톤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근업계의 관심은 오히려 소비의 증가보다는 이익으로 지금 이동한 상태입니다. 올해 이익 창출의 비결이 적극적인 감산, 가격 주도권의 확보, 그리고 할인 축소 및 폐지 등으로 가격을 많이 밀어 올렸다는 것인데 내년에도 이러한 가격 전략이 관찰될 것인가에 따라서 철근 제강사들의 수익성은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년에는 대한제강의 YK 스틸 인수 이후 시장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제강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형강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는데 피시공법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H형강 시장을 대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늘면서 대체한 부분을 상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변수는 수출입니다.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새로운 공급사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수출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수익성도 이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약 260만 톤 전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 감소가 내수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철근처럼 감산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이룰 것인가가 현재 H형강 시장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산 무역 규제의 연장 여부인데 연장이 된다면 현 시장 구조가 이어질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슈는 첫 번째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코로나19와 비대면 영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통상 마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익성은 한국 철강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조선
한국의 철강 수요 기업들이 과점화되어 있어 이들 업체와 어떻게 협상력을 제고할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유 후판인데 후판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처럼 몇몇 기업에 대한 소비 의존도가 높아 철강사들이 가격 협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도 관건인데 올해 수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 9월 철강제 수출 가격은 784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905달러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금액도 지난해 2053만 달러에서 올해는 169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량은 4.6% 감소했지만 수출 금액은 17.3%나 하락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보통강 열연의 경우에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했지만 수출 금액은 3.6%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출 가격은 459달러인데 지난해 562달러에 비해 103달러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료인 철광석은 1, 9월까지 수입량은 7.1% 줄었지만 수익 금액은 이보다 적은 5.0%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익 가격이 93달러로 지난해보다 2달러 올랐습니다. 수출 감소도 감소이지만 수출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세계 철강 무역 분쟁이 변수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된다면 수출 수익성도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철강 업계에 준 충격은 생산, 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른 노사관계, 코로나로부터 생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객 접점 관리와 비대면 영업의 중독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철강 전자상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영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철강 시장은 중국 등과 달라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철강업계에 던져진 화두는 철강업계도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 기업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상 마찰과 관련된 것인데 내년도 한국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한 AD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의 AD 무역 규제 연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바레인산 등 해외 수입 H형강에 대한 신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스코는 일본산 여름 코일이 저가로 유입되면서 AD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철강사들은 수출 비중이 높아 대체로 수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사들도 수입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들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인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동종사 인수를 검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도 모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철강 산업은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한국 철강 기업들도 활기를 찾지 않겠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